자, 20장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 변경입니다. 자, 회계 변경의 의의인데요. 회계 변경은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하다가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다른 회계 처리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오류 수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류 수정은 뭐죠?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뭐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이고, 회계 변경은 뭔가 오류를 범한 게 아니라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다가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회계 정책이나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적용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 처리 방법 등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정책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뭐 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요. 회계 추정치, 뭐 내용연수의 추정이나 잔존가치의 추정치나 이런 추정치를 또 바꾸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케이스를 통해서 이 회계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X일년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잔존가치는 1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는 3년이에요. X1년도 12월 말일 날 회사는 정액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1년도 말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일을 한다 그러면, 자,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자, 잔존가치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나누기 3 하면 30만 원을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X1년도 말에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X2년도 1월 1일 날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률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자,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으로 이걸 바꾸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요번에 합병을 했는데 기기장치를 가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가속상각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만약에 정률법으로 이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고 싶다, 감가상각 계산 방식을 정률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X1년도에 만약에 이거를 정률법으로 계산을 했었더라면 얼마 X년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봤더니, 자, X년도 12월 말일 날 이걸 처음부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계산을 했다면, 우리 정률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데 첫 해는 누계액이 없으니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이 0.53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 54만 6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 54만 6천 원으로 회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정액법으로 지금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X2년도에 와서 이걸 정률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회사가. 이해될까요? 이런 개념의 회계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회사가 뭔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음,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2년도 초에 이 회계 변경을 만약에 처음부터 정률법으로 했었더라면 이게 얼마의 차이가 생길지를 따져보는 거죠. 자, 지금 정액법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X년도에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으로 장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장부 금액은 70만 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률법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정률법으로 만약에 X1년도부터 적용을 했었더라면,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3만 6천 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100에서 53만 6천 원을 빼게 되면 46만 4천 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정률법으로 우리가 바꿨더라면 지금 현재 70만 원 장부 금액이 돼 있는데 정률법으로 바꿨더라면 장부 금액이 46만 4천 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죠? 70만 원에서
46만 4천 원 빼게 되면 23만 6천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회계 변경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회계 변경 누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 누적 효과란 기존에 반영한 장부 금액과 처음부터 변경할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장부 금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가 생길 거니까 이 차이를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이걸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구법이에요. 소구법은 이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과거의 재무제표에 다 반영되어 있는 이 이익여금. 자, 과거의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가 3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54만 6천 원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이익 잉여금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변경을 하는 시점이 X 2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X 1년도 거는 이미 마감이 돼서 결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X 1년도에 이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30만 원 기록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정률법으로 바꿨다라면 이 금액이 지금 반영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과거 재무제표를 다 소급해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금액만큼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X 2년도에 이렇게 수정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차변에다가 X 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4만 6천 원만큼 가소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소계상이 돼 있겠죠. 그럼 가소계상이 돼 있으면 이익은 과대하게 돼 있을 거니까 엑셀런도의 이익요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변경 누적 효과라는 이익요금 항목으로 이걸 조정해주는 거예요. 이 누적 효과를 소급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 작년 엑셀런도에 재무제표가 다 이미 마감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작년도 이익요금을 소급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줘 버리면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미 다 결산 끝난 거를 지금 이걸 다 소급해서 수정을 해버리면 그죠? 신뢰성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장점으로는 X 1년도의 감가상각도 정률법으로 바꿔놓고 X 2년도부터도 정률법으로 하는 거니까 X 1년과 X 2년도가 정률법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이제 소급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전진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전진법은 뭐냐면 이 회계변경 누적 효과 아까 23만 6천 원을 무시하고 단기부터 변경된 새로운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그냥 단기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회계 변경 누적 효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단기 말 정기 이월된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 7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2년에 대해서 상각률을 계산해서 그냥 올해부터 단기부터 X 2년도부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진법은 이 누적 효과를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익여금을 아까 소급법처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이미 결산 끝난 거를 우리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X1년도에는 정액법으로 계산이 돼 있고 X2년도부터는 정률법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 회계 수치에 대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X1년도에는 정액법으로 계산해 놓고 X2년도엔 정률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 회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또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이 누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무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적 효과 금액 자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음. 자, 그럼 단기 일괄처리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계 변경 누적 효과 아까 봤던 요 금액 요 23만 6천 원을 그냥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24만 6천 원은 작년 X 1년도 감가상각 비용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비용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올해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그냥 올해 영업 외비용, 올해 단기 비용인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 회계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얼마든지 기업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변경 부분에서는 이걸 인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전진법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익잉여금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법과 동일하게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이 단기일괄처리법에 대한 특징입니다. X1년도는 정액법으로 X2년도부터는 정률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또 떨어지게 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변경에서는 이 단기일괄처리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회계 처리할 때 소급법, 또 전진법, 단기일괄처리법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계 변경은 크게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정책의 변경이란 것은 기존의 회계 정책을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 추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이 누적 효과를 재무제표에서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즉 소급법으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소급법의 적용은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신뢰성이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계 정책 변경의 사례들이 어떤 경우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재고재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꾸거나, 표시통화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보고통화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를 하잖아요. 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도 원화로 보고를 하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원화가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시통화 즉 보고통화를 우리가 꼭 원화로 안 하고 달러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화로 안 하고 달러로 보고하겠다라고 이 표시통화, 보고통화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원화로 하지 않고 외화로 하겠다. 이렇게 표시통화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유형자산을 원가 무형으로 하다가 재평가 무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회계 정책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 중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또 추정의 변경. 단어 그대로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서 과거의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 추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전진법으로. 즉,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단기부터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자, 작년 거는 정액법, 올해부터는 정률법. 이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례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느냐?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대손 추정률을 변경했다든지 감가상각의 내용 요소나 잔존 가치의 변경을 했다든지 또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처럼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했다든지 이런 것도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꿨으니까 왠지 정책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것도 감가상각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거니까 추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에 들어간다는 거. 감가상각의 소비 행태의 추정치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렇죠. 추정의 변경이에요. 충당부채의 추정치 변경도 마찬가지로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추정의 변경의 예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자, 적용 어떻게 할 거냐. 요 4번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책의 변경이고 어디까지가 누적의 효과가 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추정의 변경이니까 뭘로? 그죠. 전진 적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회계 변경은 기업이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은 무조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기업이 이 회계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변경은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계 변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꾼다? 이거는 정당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실무 지침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요런 거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정책 및 추정의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 합병,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될 것 같다라면 바꿔야죠. 그죠?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 방법으로 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의 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이런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 우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무 보고의 목적과 재무 보고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즉 이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어, 하는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겠죠. 단순한 세법의 변경이나 세금을 줄일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조정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이 아니라 오류 수정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268쪽입니다. 자, 오류 수정은 회계 변경과는 다른 겁니다. 오류 수정은 단어 그대로 뭐죠, 여러분? 그렇죠. 회계 처리를 했거나 또는 뭐 계산을 잘못 계산했거나 금액을 오기입했거나 계정 과목을 뭐 잘못 기록했거나 회계적인 오류를 의미하는 거죠. 회계 변경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류 수정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가 복리후생비 10만 원을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잘못 기록했어요. 그럼 복리후생비도 비용이고 기업 업무 추진비도 비용이니까 비용 10만 원 들어간 건 동일해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판매비와 관리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또는 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장기 차입을 했는데 모르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놨어요. 100만 원을. 근데 알고 봤더니 장기 차입금이에요. 근데 어차피 장기 차입금으로 하든 단기 차입금으로 하든 부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단기 순이익과는 상관이 없죠. 이런 단순한 계정 과목 분류상의 오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우리가 자동 조정적 오류와 비자동 조정적 오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건 뭐냐면 두 회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류가 상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두 회계 기간이 지나버리면 오류 수정에 대한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두 회계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다 소멸되는 거, 이런 거.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이나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등과 같은 이런 오류들이 대표적인 자동 조정적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요 사례를 케이스별로 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선급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X일년도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럼 X일년도 12월 말일 날 차기분 6개월치에 대해서 6만 원은 선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한 거예요. X일년도에.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오류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100만 원이고 X2년도에 2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X1년도에 차변의 보험료 비용의 발생 12만 원이라고 분기해놓고 결산할 때 X1년도 말에 선급 비용으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럼 비용이 엑셀연도에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비용이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지금 과소하게 계상이 돼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데 해당 오류를 20X1년도, 20X2년도, 20X3년도에 각각 발견하고 각각 그 연도에 오류 수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1년도에 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X2년도에 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X3년도에 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각각 어떻게 수정 분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미리 사전에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앞에서 이 강의를 쭉 순차적으로 수업을 들으셨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래라는 건 이중성이 있다 보니까 자,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자산이 과대하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수익이 과대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 자산이 과대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수익이 과대하게 됐으면 그만큼의 자본의 이익잉여금도 과대하게 됐을 거예요. 대차평균 원리 때문에. 그래서 자산 과대는 이익이 과대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가. 자산 과대, 이익 과대. 이익이라는 건 자본의 이익잉여금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산이 만약에 과소 계상되면 거꾸로 이익도 과소 계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이 경우에 자, 엑셀런도 7월 1일 날 차변의 보험료 12만 원 분기를 했는데 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엑셀런도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엑셀런도의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 과소는 결국에 이익도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이 과소하게 계상돼 있다라고 빨리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대차평균 원리로 접근해 보면. 그럼 이렇게 하나 외우면 되게 좋아요. 자산과대는 이익과대 이렇게. 자산가소는 이익가소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좀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자산가소는 결국에 이익이 과소 계상됐을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오류 때문에. 그러면 오류를 엑셀연도에 수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익이 지금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12만 원 중에 차기분권 6만 원을 여기다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00만 원에서 6만 원 플러스하면 106만 원으로 바뀔 거고 이 106만 원이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오류를 수정한 후에.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엑셀연도에 오류를 발견해서 엑셀연도에 수정 분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엑셀연도에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 중에 6만 원은 차기분 거니까 줄여주고 성급 비용으로 기록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주니까 이익은 6만 원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돼 있어서
이 이익이 과속 예상돼 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정확한 이익으로 수정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오류를 X 2년도에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X 2년도에. X 1년도에 이런 회계 처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깜빡하고 이런 붕괴를 못했어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X 2년도에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X 2년도에는 X 2년도에는 자, X 1년도에 보험료 12만 원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X 2년도에 비용을 처리 안 한 거니까 이익은 과대하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X 2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흘러서 이런 붕괴를 안 했는데 이런 붕괴를 이런 붕괴를 우리가 안 했는데 이 오류를 X 2년도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X 2년도 시점에서는 X 1년도에 보험료 비용이 다 처리돼 있으니까 이익이 과대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X2년도 이익을 구하려면 6만 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X2년도에 오류 수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 X2년도에 오류를 발견해서 X2년도 장부에다가 오류 수정 분계를 한다 그러면 자, 우선은 X2년도에 6만 원의 보험료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 6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X1년도에 이걸 12만 원을 다 보험료 비용 처리했으니까 X1년도에 이익 잉여금이 지금 과소하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 이익 잉여금 자체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X1년도에 이익 잉여금이 과소 계상돼 있을 거니까 이걸 X2년도 시점에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요 이익 잉여금으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X2년도에는 보험료 6만 원이 반영이 돼서 X2년도에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보고할 거고, 그쵸? 요 차이 나는 6만 원은 X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니까. 근데 X1년도 거는 이미 마감을 해서 수익비용이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맞죠. X2년도 시점에서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오류를 X3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X3년도에 발견을 만약에 했어. 오류 수정 분기를 지금 이 위에 보시는 X1년 요 1번과 2번에 대한 분기를 전혀 안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X3년도에 아차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했구나라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오류 수정 분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X1년도부터 X2년도까지 총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12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X1년도에 이미 비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개년도 전체에 대한 비용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년도로 보면. 그러니까 X3년도에 와서는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X1년도와 X2년도의 오류가 두 회계 기간이 경과되면서 자동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오류 수정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선수 수익에 대한 가소 오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X년도 7월 1일 날 임대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근데 X1년도에 지금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X1년도에 200이고요. 그리고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수정 전에 300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지금 7월 1일 날 임대료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X년도 12월 말일 날 5만 원만큼은 우리가 수익을 줄이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오류를 X1년도, X2년도, X3년도에 각각 발견했을 때 해당 연도의 오류 수정 분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X1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하던 대로 그냥 대변했던 임대료 수익 5만 원을 줄여주시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기록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봐봐요. 우리 대차 평균 원리로 이제 오류 분석을 할 때 자산이 과대되면 이익이 과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요. 여러분. 부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자, 부채가 과소계상됐다 그러면은 자, 부채가 만약에 과소계상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채가 이렇게 과소계상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본은 더 위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과소계상되면 자본은 과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채는 반대예요, 자산에. 그러니까 자산 가대는 이익이 가대되는 거고
부채가 가수돼야 이익이 가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채가 과대돼 있으면, 자, 부채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채가 더 밑으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부채가 되는 자본 가수다, 이익 가수다, 이렇게. 다시 자산가 되는 이익이 가대되는 겁니다. 부채가 가수해야 이익이 가대되는 거고, 부채가 가대하면 이익은 과소계상되는 거고. 헷갈리면은 자산가 되는 이익 가대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봐봐요. 지금 이 경우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엑셀런도에 과소계상됐잖아요. 부채가 과소계상됐죠? 부채 가소는 이익이 과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맞죠? 그러니까 이익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요 10만 원 중에 6개월치 5만 원은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엑셀런도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수익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러면 이제 정확한 단기 순이익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오류 수정 분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선수 수익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오류를 X 2년도에 발견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X 1년도에 이 오류를 못 고쳤어요. 그러면 X 2년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X 1년도에 임대 수익을 단위시켰기 때문에 X 2년도에 단기 순이익은 가속 계상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속 계상돼 있으니까 여기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 수익 5만 원을 이 지금 X 1년도에 이 수정 분기를 못했다 그러면 X 2년도에는 임대료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 5만 원만큼 어떻게 할 거냐? 이 5만 원의 차이는 X 1년도에 임대료 수익을 과대 계상해서 X 1년도에 이익요금이 과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변에. 그러니까 그 이익요금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급해서. 이해돼요, 여러분? 예. 그럼 X3년도에 이 오류를 발견했어, 여러분. X1년도와 X2년도에 이런 수정 분기를 못하고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어차피 X1년도, X2년도에 이 임대 수익은 10만 원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X3년도에 내가 이 오류를 발견했다. 그럼 어차피 10만 원으로 임대료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3년도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X1년도와 X2년도의 오류가 두 회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때 오류 수정에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봐요, 여러분. 어차피 수정 전에도 2년치의 이익은 500이고 수정 후에도 2년치의 이익은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수정을 안 해도 2개년이 지났다 그러면 X3년도 시점에서는 어차피 지금 500으로 당기순이익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수정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밑에 케이스 3번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엑셀도 7월 1일 날 1년치 이자 8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다 이자 비용 처리를 했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미수수익이니까. 자, X1년도 7월 1일 날 1년치 이자 8만 원을 X2년도 6월 30일 날 수령하기로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X1년도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요 8만 원의 우리 반년치, 4만 원만큼 8만 원에 반년치니까 7월 1일이죠. 그럼 7월 1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7월 1일이면은 내년도 7월 1일. 자, 여러분 요 금액이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인데 여기 좀 잘못 오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10만 원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X 1년도 7월 1일 1년치 이자 10만 원을 X 2년도 6월 30일 날 수령하기로 했대요. 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만 원으로 수령하기로 했는데, 자, X 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내년도에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미수 수익으로 수익의 예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미수 수익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그럼 자산이 과소 계상돼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익은 자산이 과소 계상돼 있으니까 이익도 과소하게 돼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엑셀연도에 만약에 이 오류를 발견했다, 오류 수정 공개를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인식해주고 차변에 미수 수익 자산을 잡아주셔서 플러스해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이 55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수정 전에 50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가정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오류를 X2년도에 발견했어요. X1년도에 이런 분기를 하지 않고 X2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2년도에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70이래요. 그러면 이 X2년도에 5만 원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X2년도에 이자 수익을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X2년도에 이자 수익 10만 원을 다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5만 원만큼 과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줄여야 되니까 X1년도에 이런 분기가 누락이 되고 X2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과대하게 돼 있으니까 이자 수익 5만 원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5만 원은 이 5만 원은 작년에 이자 수익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 거는 이미 마감돼서 다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하게 되면 X1년과 X2년도가 지나버리면 두 회계기간 경과로 어차피 수정 전 당기순이익 120, 수정 후 당기순이익 120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수정을 안 해도 이게 X3년도가 돼버리면 오류가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수정 분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동 조정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죠? 같은 맥락으로. 자, 엑셀런도 7월 1일 날 1년치 이자 9만 원을 X2년도 6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이 아니라 지급이죠. 자, 그런데 엑셀런도 12월 말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에 대한 분계가 누락됐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오류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엑셀런도에 30, 엑셀런도에 40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오류를 X1년도에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와 X1년도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X2년도에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경우와 X1년도, 2년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회계 처리를 보자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미지급 비용 부채가 과소 계상돼 있잖아요. 그럼 부채의 과소는 이익이 과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1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 4만 5천 원, 그죠? 9만 원 1년치니까 6개월치 4만 5천 원 발생된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분기가 누락됐으니까 X1년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이 들어가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4만 5천 원이 줄어서 정확한 이익 보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엑셀런도에 이 분기를 못했대요. 근데 이걸 X2년도에 발견했대요. 그럼 X1년도에 이자 비용을 다 처리하고 X2년도에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아니지. 여러분 지금 보면 비용을 어 X2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X2년도에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X2년도에 비용을 9만 원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과소하게 돼 있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플러스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X1년도에 이 분기를 못하고 X2년도에 이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X2년도에 이자 비용 9만 원 처리했지만 이 중에 4만 5천 원은 X2년도의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차이 나는 거는 이제 X1년도에 비용 처리를 못해서 이익이 과대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과대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X3년도에 X1년과 X2년도에 오류 발견을 못하고 X3년도에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X1년과 X2년도 오류가 두 회계기간 경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오류 수정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자, 이처럼 두 회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류가 수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동 조정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뭐냐? 이 오류로 인해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두 회계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 기간이 두 회계 기간이 지나도 오류가 조정이 안 되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내용 뉴스가 3년인 자본적 지출을 모르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케이스 한번 보시면. 그럼 이게 요 3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은 오류가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을 거네요. 두 회계 기간이 지나도. 자, 예를 들어서 엑셀런도 1월 1일에 취득한 기장치 30만 원을 모르고 기장치라고 했어야 되는데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그래서 엑셀런도에 회사가 계상한 비용이 수선비 3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확한 비용은 이 30만 원을 3년간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1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류로 인해서 이 차이가 2개년이 지나도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3년도에도. 그러니까 두 회계 기간이 지나도 오류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런 건 이제 비자동 조정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렇게 수정 분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X2년에 이 오류를 발견했대요. X2년도에. 그런데 지금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냐면 X1년도에 이걸 다 수선비로 처리했잖아요. 지금 회사가. 맞죠? 근데 정확하게 회계 처리했더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X1년도에는 수선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기장치로 처리를 하고 X1년도 말에 10만 원만큼 감가상각 처리를 하고 X2년도 말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야지 정확한 회계 처리죠. 근데 이걸 X1년도 초에 다 수선비로 처리했으니 이 수정 분계를 X2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걸 할 때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정확한 분계하고 장부상회계 처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차이 나는 걸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X2년도에 오류수정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기기장치가 3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우선 자산부채에 대한 차이를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누계 20만 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기분, 단기 X2년도 거 2년도에 하는 거니까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차 차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차 차익을 뭘로 조정한다? 이익잉여금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20만 원이 안냐 하면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작년에 X1년도에 수선비 30만 원 비용 처리를 해놨죠. 그런데 작년에 감가상각비 10만 원만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X1년도에 비용이 20만 원이 과대돼 있으니까 X1년도에 이익잉여금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20만 원만큼. 그거를 대차 차익으로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소급해서.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 분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비자동 조정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KLF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오류 수정 분계를 할 때 주의사항은 이 오류가 만약에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소급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보시면 자, 전기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 원이 누락됐대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단기 초에 이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 분계를 할 때에는 우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 안 들어갔으니까 잡아주시고 이게 만약에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3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돼요. 우리 KLF 프로그램에서는 이익잉여금이 300번대로 되어 있어요. 코드 범위가. 그래서 이익잉여금 300번대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중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감가상각비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회사가 판단했을 때. 그럼 이거 올해 기초에 이제 오류 수정을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오류를 그냥 올해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오류가 뭐하지 않은 경우,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외비용으로 그냥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중대한 오류다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그럼 이때는 영업의 비용이면 900번대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조회해 보면 300번대 코드도 있고 900번대 코드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정기오류 수정 손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300번대 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문제에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단기 비용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900번대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전기에 거래처의 제품 외상 판매분 200만 원이 매출이 누락됐대요. 이걸 올해 이제 기초에 수정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외상 매출금 200만 원 누락됐으니까 잡아주시고,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분기하고,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300번대의 이익잉여금으로 소급해서,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자, 외상매출금 잡아주시고 어떻게 한다?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하긴 하되 이걸 영업 외수익으로 9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300번대로, 그 다음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그냥 단기손익으로 해라 그러면 어떤 걸로? 그렇죠. 어떤 걸로? 영업의 수익으로 900번대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해 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